공부 비법 시간.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오늘 과목을, 주제는 네, 3교시 영어다! 영어는 또 여기 Y가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고 와, 영문 가면 얼마나 잘할까? K도 영어 영문 아까 말했어요. 그렇죠. K도 예, 부전공. 저는 했다고. 오늘 말을 안 예, 하겠습니다. 부전공. 예. 사실 저는 영어 알파벳 대소문자를 6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그 중1 올라가기 직전에 뗐어요. 아, 저희 때는 영어가 이제 초등학교 맞아요. 교류가 네,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 네. 있는데 초등학교 때 영어 과목이 필수가 아니었고 그냥 수업을 안 했습니다 거의. CA 시간 때 취미 활동으로 배웠던 게 가끔 이제 영어였어요. 그래서 ABC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가려면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그냥 알파벳이라도 떼야 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대소문자를 6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중1 들어가기 직전에 뗐죠. 네, 중1 3월에 입학인데 2월 달에 떼고 들어갔고, 그 제가 뭐 고향이 시골이지만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비동사까지 떼고 온 애들이 많았어요. 비동사를 중학교 이제 1학년 때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비동사를 때 MI's, was, MI's, 뭐 was, were 이거 떼고 나는 그 비동사 진짜 이해하기가 진짜 어렵던데. 어렵죠. 그래서 이게 뭐 저는 몰랐어요, 비동사가 뭔지. 네. 근데 어쨌든 그 입학 반편성 배치고사라는 걸 저희 때는 쳤는데 그게 성적이 좋다 보니까 그 영어 고급반에 갔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비동사를 잘 안 가르쳐줘. 이미 다들 그런 거니까. 이게 선행학생의 폐해야 진짜.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따로 그 중하급반 친구들한테 가서 비동사를 배웠어요. 드릴다운 하셨네요. 네, 드릴다운 했죠. 이게 왜 톰 뒤에 왜 이즈가 붙니? 이렇게 하니까 너 비동사 모르니?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릴다운 해가지고 뭐 아까 저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드릴다운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비동사부터 다시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했고, 그건 있죠. 전에 저희가 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영어 단어가 있으면 저는 최소한 그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매 단원마다 다 외우고 넘어갔어요. 그 1단원, 2단원 쭉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각 단원에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다 외우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생 때부터 무조건 고등학교까지 단어를 다 외우고 그래서 가죠. 교과서는 기본이죠.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는 완전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외우는 거지. 교과서에 있는 단어는 그냥 무조건, 왜냐면 한꺼번에 막 100개씩 외우는, 저는 그런 거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원별로 외우고 이렇게 그렇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치고 그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나오면 그 따로 적어서 외우고 그런 식으로 했죠. 고등학교 때는. 그럼 고3 때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영어 공부를 또 어떻게 하셨는지. 고3 때는 사실 그렇게 올라가니까 중1 때부터 그렇게 올라가면은 고3 때는 영어 공부를 거의 따로 안 했죠. 그 이화 때 나왔죠. 재수없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을 붙여주십시오. 예. 좀 재수없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3 때는 그냥 모의고사만 거의 풀었죠. 근데 저렇게 공부하면 진짜 공부 안 맞아. 해요. 그러니까 문법을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영어 문법은 문장에서 딱 저는 포커싱 했던 게 문장을 볼 때마다 이게 몇 형식인가를 항상 가늠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차피 5형식 안에 다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보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도 외우고 있는 게, 그만큼 딱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좀 해석이 안 된다 싶으면 이게 무슨 형식일까부터 쪼개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영어는 그 5형식 문장 독해하실 때 그 5형식을 보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와, 이거 너무 좋은 팁이네요. 그 5형식만 잘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몇 형식일지, 네. 이게 몇 형식일지만 파악이 되고, 그게 어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지만 파악이 되면 그러면 단어를 몰라도 돼. 단어를 몰라도 대충 해석이 거의. 되죠. 와, S의 팁이 정말. 근데 아마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공부. 우리 둘 다 안에서 동의하는 그렇지. 바예요. 안에서 그렇지. 아마 알고 다 있을 동의하실 거예요. 거예요. 저는 사실 특별한 팁은 없고, 그냥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영어 초보자로서 그냥 교과서를 열심히 외우고 추가로 모르는 표현이 나오고. 정리하면 교과서를 봤다. 그리고 요즘에도 저는 뭐 시장 조사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IT 업계에 있다 보니까 영어 아티클을 많이 보는데, 영어 아티클을 보면은 아직도 그 단어를 그 네이버 영어 사전에 등록해 놓은 버릇이 있어요. 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나중에 이렇게 심심할 때 한번 보고. S는 심심할 때 가요? 그러니까 그거 고등학교 때처럼 막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보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아티클을 이렇게 보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일단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끔 이제 돌려보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게 그냥 습관화가 되어 있던 사람이야. 그거 대단하다. 그거는. 지금도 하는 거 그 보면. 항상 이제 자막에 앞에 가로 열고 재수 없는 가로 닫고 이걸 항상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그냥 지금 어떤 몇 살의 그 친구들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지금 뭐 10대 초반이거나 좀 나이가 어리다 싶으면 그냥 천천히 이렇게 정말 쌓아가듯이 하시면 그렇게 부하 걸릴 일은 없을 거예요. 맞아요. 맞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요즘 선행학습이 굉장히 뭐 많이 하잖아요. 영어는 정말 교과 과목만 따라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수능 영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들었거든요. 아하. 네, 수능 영어가 사실 외국인들 그 네이티브도 풀기 어려울 정도의 독해들이 나오고 힘들다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제가 학답은 못 드리겠어요. 그냥 교과 과정만 따라가서 영어를 잘 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뭐 사교육이나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사교육은 근데 저는 안 받아도 그러니까 본인이 좀 영어가 만약에 재밌으면은 모르는 단어 뭐 외우고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사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문제일 것 같아요. 공부 시간, 예, 노력. 예. 알겠습니다. 알스가 굉장히 좋은 팁을 알려주셨는데 영어 부전공, 이제 영어 문학 부전공인 K가 자신만의 영어 팁을 한번 알려주시겠습니다. 근데 K는 그 저희가 항상 사례가 다르잖아요. 네. 드라마틱하게 고등학교 그렇죠,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을 이렇게 폴렸기 나선형으로 해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네요. 하는 네. 그런 걸 이제 제가 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첨언을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이도 차이에 대해서 요새 수능 영어가 달라졌다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그걸 사교육으로 풀면 안 되는 게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배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가르쳐서 수용하는 그런 지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 난이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금 S가 얘기한 것처럼 나선형으로 실제로 그렇게 쭉 해왔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어떤 영어의 뭐 본질이라든지 우리가 영어라는 걸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되면 어차피 문장은 5가지 형식 안에 다 돌고 돌 수밖에 없고 그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난이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교육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자습 시간으로 푸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자기만의 방법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 외우는 게 제일 빡세잖아요. 근데 영단어는 다들 깜지 써봤어요? 아유, 뭐 많이 쓰죠. 요즘 애들도 깜지를 안 해요? 제가 쓰게 해요. 아하. 깜지들 많이 쓰는데 정말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저는 깜지를 힐링하는 용도로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변태야. 깜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제가 저한테 맞았던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맞아요. 방법 여러분이 알아서 맞습니다. 찾아가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많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쓰면서 한번 외우고 발음하면서 외우고 맞아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외우고 또 뭐 가능하다면 뭐 냄새로도 외우고 그렇게 오감을 동원해서 외우게 되면은 5번씩 외우는 그런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애플 사과 그리고 반드시 저는 발음 교까지 같이 쓰면서 외웠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제가 능률복화를 좋아했던 이유는 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 특정 상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능률복화만 모든 영단어에 발음교를 다 넣어놨어요. 어떤 페이지에도 발음교가 없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발음을 직접 소리를 내가면서 외웠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들이 훨씬 더 잘 외워졌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서 무식하게 했으니까 더 많아진 거지. 발음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저절로 내가 머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식으로 외워지는 게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또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전 항상 제가 언젠가 한번 갖고 와야지. 수첩. 수첩에다가 뭐 친구들은 뭐 하루에 100개씩 외우기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전 그런 짓을 못하고 그날 외워야 될 것들을 다 적어놓고 항상 걸어다니다가 또 생각날 때마다 보고 그날 다 외워지면 찢어서 버리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으로 썼다가 버리거나 오답노트도 그러지 않았어요? 오답노트. 그래서 저는 찢는 걸 좋아해요. 항상 궁금했던 게 왜 먹거나 버려요?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데. 잠깐만요. 오해를 먹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우리는 먹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옛날에 먹고. 그랬죠. 예. 옛날에 그 에센스 영화 사진 같은 거 우리보다 윗세대. 제가 얘기하는 게 80년대 할 건데. 외웠잖아요. 버리는 이유는 나중에 또 볼까봐 버리는 겁니까? 혹시 아니요, 그런 게 아는데? 아니라 저는 포스트잇으로 수첩에다가 막 붙이고 있었다가 네. 이거 다 외우면 버려야 다른 포스트잇을 붙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이거 본진이 되는 그런 그 단어장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한번 봐가지고 모르겠으면 다시 보고 영단어 외우기도 할 말이 너무 많겠다. 이거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러프한 이제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고3 때는 또 어떠셨어요? 고3 때.
고3 때도 계속 이거는 꾸준히 했었던 것 같은데 고3 때쯤 되니까 어떤 단어를 외워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동사를 외워야 된다. 명사는 필요가 없다. 라는 거.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했으면 그러면 명사는 필요한 만큼은 알죠. 이게 커피라는 걸 알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알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동사의 성격을 알아야 지금 아까 S가 얘기한 그 형식이라는 거를 인지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그 형식에 맞춰가지고 이것은 목적어겠구나. A가 B한테 뭔가를 줬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B가 뭐가 되는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S한테 I give S 꽐라라고 했을 때 그 꽐라가 뭐냐?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꽐라를 줬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꽐라가 뭐냐고 묻는 문제는 정말 없으니까. 공감합니다. 와. 동사 외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단어를 외우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야말로 진짜 드릴다운이에요. 아주 기초라고 하는 단어부터 영어 사전 기준으로는 별표 3개부터 2개부터 하나. 이게 유치한 단어라는 게 아니라 유치하다고 평가받을수록 더 많이 쓰이는 단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이 붙어 있는 단어는 우선 외워야 된다. 자, 요게 이제 영단어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듣기에 대해서 굉장히 특효를 본 게 있습니다. 듣기. 이거는 진짜 저만 이거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막 중학교 2학년 때 막 힙합 한다고 되게 깝쳤어요. 그때부터 막 중학교 때 막 요즘에도 작곡한다고 노래방 가면 좀 깝쳐. 작곡한다고 막 그러고 저 막 중학교 때 수행평가로 대신에 노래 만들어내고 독후감 대신에 노래 만들어내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 풀 겸 해서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당시에 에미넴하고 림프 비즈킷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A4 용지에 한두 페이지 되는 그 모든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들으면서 똑같이 따라서 랩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한 서너 곡을 외웠거든요. 근데 저는 좋아서 외웠는데 그 다음부터 영어 듣기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그 빠르고 어떤 액센트가 강한 거를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면은 내가 입이 기억을 하면은 귀가 트여요. 야. 그러면 뭐 팝송이나 이제 그런 꼭 힙합이 아니어도 팝송을 듣는 게 도움이 꽤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제가 팝송이라고 크게는 얘기하기 뭐 어렵겠는 게 그게 그냥 멜로디가 있는 노래는 이게 텍스트가 되게 성글게 있잖아요. 어허. 그러다 예. 보니까 이거는 그냥 노래 즐기기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K가 이런 팁을 냈는데 이제 그냥 나도 팝송을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할 거야, 엄마한테 공부한다고 할 거야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별로. 예. 그러니까 아예 영어 랩을 외울 거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만약에 당신한테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차피 영어 듣기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 텍스트를 외워봐요. 똑같이 따라 읽을 수 있게 해봐. 내가 말이 못 따라가면 귀는 절대 트이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좀 짤막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5형식, 5가지 형식을 이해하는 거는 정말 좋은데 이거는 굉장히 고급 단계예요. 이걸 하기 전에 막연하게 문법 하면은 진입장벽이 설정되는 이유는 그 문법을 가리키는 용어가 싫어서 그래. 맞아요. 명사가 뭔지 동사가 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텍스트 영어를 내가 그냥 보고 그냥 대충 알아서 이게 저절로 내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거든. 그건 너무 큰 욕심이에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일단 듣고 알아보세요. 관계대명사가 뭔지를 이해를 하세요. 실제로 문법에 동원되는 용어들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들을 이해를 하고 선생님의 진짜 저는 선생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업 시간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5개 형식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영어 문법은 끝납니다. 여기까지. 네, K의 아주 영어 꿀팁을 들었는데요. 이 드릴다운에서 내려왔죠. S, 네. K, 그리고 본진.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 예, Y 영어 영문학과 영어 팁 네. 시작합니다. 저 영어는 그냥 단어랑 문법 2개라고 봅니다. 제가 좀 학생들이나 뭐 학부모들께 비유를 많이 드리는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건물의 비유를 많이 해요. 건물.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설계도를 쓰죠. 그 설계도 한 다음에 이제 시공에 들어갈 때 뭘 가장 먼저 하죠? 그 돈을 끌어옵니다. 일단 먼저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위에 땅 위에 건물을 올려요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땅을 파야 돼요. 빙고. 땅을 파야 됩니다. 호목을 먼저 해야 된다. 기초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땅을 파는 과정이 저는 단어랑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상에서 봤을 때 땅속은 보이지가 않아서 위에 독해만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 독해해야지 하고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독해는 진짜 단어랑 문법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들면은 재미도 없고 자괴감만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땅을 파서 털을 잡는 기초공사, 즉 단어랑 문법 2개를 먼저 선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총게임의 비유를 하는데 단어는 총알의 비유를 하고요. 문법은 총의 비유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총알이 없으면 그렇죠. 처음에 딱 총 겨냥했을 때 이렇게 피하지만 총알이 없다라는 걸 안 순간 이제 저는 적의 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총을 갖고 있어도 단어가 없으면 즉 문법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단어가 없으면은 그 이제 공부는 좀 제대로 안 되고 굉장히 탁월한 비유네. 반대로 또 제가 아무리 많은 총알을 갖고 있어도 총이 없으면 뭐 총알을 막 이렇게 회전 줘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많은 총알을 갖고 있어도 좋은 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아도 문법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단어랑 문법은 좀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기초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전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학부모님들께 얘기를 해요. 1년 정도는 저한테 수업 받으실 거면 독해 생각하지 마시라고. 네. 그냥 저는 일단 제가 뭐 기본적으로 만든 문법 책자도 있는데 네. 급이 다르네. 아니에요. 이게 되게 쉬운 것도 진짜 뭐부터 나오냐 아까 딱 되게 공감 많이 했던 게 드릴 다음부터 나오나요? 저는 영어의 가장 기초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애플. APP. 비동사. 김춘수 씨의 꽃 이름 그 인칭대명사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칭대명사. 네, I, my, me, mine서부터. 근데 의외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고3인데도 그 40개 인칭대명사를 다 못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허다해요. 40개나 돼요? 그거를 모르고서 뛰어드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그렇고 되게 S에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저는 팔품사, 오형식, 오요소 이게 사실 이게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 단어는 8개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 단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 5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를 그냥 퍼즐 맞추기로 조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퍼즐 맞추기. 그거를 이제 문장의 오형식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형식도 오형식에 그냥 끼워 넣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게 독해인데 이거 정말 이게 경이로운 게 그러면 저 원칙대로만 꽂아 넣으면 남의 나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맞아요. 결국은 기초부터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막 어려운 관계대명사, 뭐 수동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괜히 긴 독해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2학년 전이라면 3학년도 3학년 초반까지라면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라면 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재수할 때 그때 저희가 아마 술 먹으면서 얘기했나요? 그 저희 항상 술 수능 먹으면서 때 얘기해요. I made a room 니트냐 니틀리냐 네, 기억나죠? 2003년 수능 때 이제 제가 그거 틀렸던 건데 사실 그게 오형식의 목적격 보어라는 것만 알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정말 쉽게 건데 풀렸죠. 해석상 분명히 그게 뭐뭐 하게니까 부사처럼 해석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니틀리겠자고 해서 당연히 틀리죠. 맞아. 문법 없이 독해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재수를 하면서 마음 잡은 게 그때 성문 중학영어 그거부터 저는 다시 파고 들어갔어요. 파고 들어가서 그거를 깨우치고 나니까 깨우치는데도 한 2달 정도면은 이제 왜냐면 원래 좀 그래도 할 수 있었으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영어가. 맞아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영어를 제대로 하시고 싶고 좀 내가 막혔다 싶으면 팔품사, 5요소, 5형식부터 좀 제대로 퍼즐 맞추기식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단어랑 문법이 어느 정도 된 순간 독해는 사실 저절로라고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단어 얘기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드리자면 어떤 방식으로 외우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쓰면서 외우는 게 좋다 하면 쓰면서 외우시고 그렇죠. 말하면서 외우는 게 좋다 하면 말하면서 외우시고 눈으로 보는 게 좋다 하면 눈으로 외우시되 대신 여러 단어장을 번갈아 가면서 보시지 마시고 하나의 단어장을 3회독 이상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그 3회독 그러니까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처음 가면은 모르는 단어가 절반 이상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절반 이상 외운 거를 그러니까 내 시냅스에 단어가 이렇게 딱 스치고 갔는데 이거를 나는 외웠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각인이 돼야 되는데 그 각인이 되려면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지 그게 내 단어가 되고 내 문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습관 길렀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단어랑 문법부터 하시고 독해는 진짜 어느 정도 내가 단어랑 문법이 갖춰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웬만한 문장을 봐도 아까 S가 말한 것처럼 이거는 몇 형식이다라는 게 좀 판가름이 될 수 있을 때 독해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 예, 박수 한번. 오늘 지금 이야기가 너무 지스러웠어요. 네. 오늘 꼭 이거를 시청하시는 학생 또는 부모님들이 이 공부법은 제가 성격에 맞으면 따라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건 좀 일단 흉내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요. 단어 외울 때 무작정 외우지 말고 보통 그 능률복화 같은데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접사. 맞아. 어근, 진짜 중요해. 접두사, 진짜 전미사. 진짜 중요해. 접두사, 전미사 진짜 중요해요. 접두사, 진짜 전미사. 중요해. 그 다음에 어떤 어근. 맞아.
저 같은 경우도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predict라는 예언하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게 pre라는 미리라는 맞아요. 단어와 그렇죠. dict라는 말이라는 전미사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거니까 예측하다 얼마나 쉽게 외울 수가 있어. 그럼 그 딕트가 말하다라는 걸 알면은 딕셔너리가 말들이 모여 있는 거라는 걸 그게 알수 약간 있는 이렇게 것이고. 막 그 꼬리에 물면서 딕테이트가 받아쓰기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 너무 많이 푸시는 거 아닙니까? 영어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네. 듣기만 오늘 약간 그 총론처럼만 얘기를 하고 다음에 단어만 또 모아서 한번 지금 하고. Y가 좀 신나셨어요. 지금 영어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방송을 다 보셨겠지만 굉장한 팁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SKY의 모든 노하우를 다 전달하지도 못했는데 너무 많았죠. 아쉬워요. 예, 너무 아쉽다. 많고. 예. 다음에 뭐 단어 외우는 법 뭐 좀 진짜 깊게, 따로따로 그다음에 문법 다. 깊게, 독해 깊게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차근차근 해보시죠. 제가 2회, 3회, 4회, 5회는 이런 국, 영수, 과사 이렇게 약간 스케치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저 오늘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몇 분으로 완성된 그런 이제 작품을 보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희가 네. 와 지금 얼마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영어 서머리예요. 예, 영어 편은 오늘로 정리를 하고 저희는 다음 화에 이제 뭐죠? 사탐 사탐, 탐구 예, 과목, 예, 탐구 과목.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리고요. 스카이 홍빵 다음 화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